안녕하세요. 오늘은 헐레이디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연결망 시각화 같은 경우는 게피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시리즈로 쭉 알려드렸고요. 또 지리정보 시각화 같은 경우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라든가 또 케플러 GL, 구글 지도, 구글 어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펄레이디오는 그런 다른 도구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오셔서 펄레이디오 PALLADIO 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람 이름 말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펄레이디오 휴메니티스 플러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클릭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로 오시게 됩니다. 자, 펄레이디오의 또 가장 큰 장점은 게피처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웹상에서 접근해서 거기에서 바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함과 또 쉬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리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올려놓고 임포트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도 위에 지리 정보를 반영을 해서 지도 위에 시각화할 수가 있고 또 이것처럼 그냥 겟비에서 하듯이 일반적인 연결망 시각화도 가능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표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갤러리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뭐 이 연결망 시각화랑 그리고 이 지리정보 시각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 텐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펄레이디오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프로젝트를 다시 로드해서 추가 작업할 것이냐 아니면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것이냐 이제 이런 세 가지 선택지가 뜨고요. 여기 보면 CSV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파일 경우는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 또 일반적인 이러한 테이블 파일은 CSV, TAB, TSV 파일 같은 경우는 드래그 앤 드랍해도 되고 뭐 또 URL 주소가 있다면 URL 주소를 바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실제로 해보기로 하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클릭하면 플레이디오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이시다시피 people과 places라고 하는 두 개의 네모가 생겼는데 이것은 두 개의 파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people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칼럼 제목이 이렇게 쭉 name, birthplace 이렇게 쭉 있는 것이고요. 지리 정보 시각화를 하려면 장소와 관련된 그런 지리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표에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뭐 하나의 표에 다 담아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별개의 표에 지리 정보만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해서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이것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둘 다 지금 보면 CSV 파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 people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파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 또는 엑셀 파일에서 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임이 있고 이름이 쭉 이렇게 있고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birthplace, 뭐 태어난 장소, 또 도착 장소, 태어난 뒤에 모나코라는 곳에 도착했고 태어난 날짜, 그 다음에 젠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다음에 포지션, 직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망 장소, 사망 날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에 관련된 이미지 파일도 있네요. 이미지 파일 한번 클릭해 보면 그 해당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URL 주소를 따로 별도의 열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미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표가 그 스프레드시트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리정보 지도 위에 어떠한 이런 정보들을 표시하고 싶다면 이런 두 번째 파일 places라고 하는 제목의 이 파일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장소 열이 있고 그 밑에 도시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코오디네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위도, 경도 정보이고 중요한 것은 위도와 경도가 별개의 열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열에 같이 콤마, 쉼표로 구분되어서 같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지리 정보를 표시할 때랑 같은 방식입니다. 프로그램마다 각각 방식이 다른데 지금 펄레이디오 같은 경우는 위도, 경도 정보를 따로따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에 쉼표로 구분을 해서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나중에 장소 정보 데이터를 만들 때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별개의 두 개의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고 두 개를 해도 되고 아예 여기에 이런 위도, 경도 정보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모든 행에 대해서 다 위도, 경도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지리 정보를 쭉 담아 있는 정보 하나 파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음껏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먼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여기에 제목을 달아놓는 게 좋겠죠. 지금은 그냥 샘플이니까 샘플이라고 한번 그냥 적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일단 데이터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맵과 그래프, 테이블, 갤러리가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 줬었죠. 이제 먼저 가장 쉬운 이 그래프 그리고 또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이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결망 시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피를 배울 때 다 이해하셨겠지만 연결망 시각화한 그 결과를 보통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망을 시각화할 때는 여기 플레이디오에서는 그래프 탭을 눌러서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세 개의 햄버거 아이콘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설정을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스와 타겟 다 기억하시죠? 모르신다면 지금 배우시면 될 텐데 출발점과 도착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점은 한번 그 사람 이름을 택하고 싶다. 사람 이름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고 그러면 사람 이름과 무엇을 연결하고 싶은지
그 타겟을 정하면 되는 거죠. 자, 타겟은 뭘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버스플레이스로 한번 해보죠. 자, 태어난 장소. 자, 바로 두 개를 누르니까 바로 뒤에서 시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클로즈를 해보면 역시 사람과 태어난 장소를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장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분산된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타겟에 하이라이트를 누르면 좀 더 진한 색깔로 태어난 장소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노드라고 되어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그 노드의 크기가 지금 바뀐 것을 바로 보셨죠? 지금 number of people, 그러니까 그 장소와 또는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노드의 크기를 바꿔준 것이죠. 따라서 한 사람인 경우, 두 사람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 노드의 크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꼭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의 숫자를 선택할 수도 있네요. 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노드의 크기가 또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네임은 놔두고 한번 버드플레이스가 아니라 포지션, 직업을 한번 해볼까요? 직업을 선택하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좀 노드가 너무 크게 나와서 사이즈는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people로 바꿔서 바꾸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뭔가 좀 볼 수 있게 됐네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보통 에리스토크렛이 가장 많고, 파이낸시어,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직업이 있고, 아티스트가 있고, 예술가, 뭐 컨설턴트가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에 따라서 노드의 색깔 그리고 노드의 크기 다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의 크기를 꼭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사이즈 노드를 언체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링크는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고, 하이라이트도 안 하면 그냥 색깔 구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맵, 지도 위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일단 places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포인트고 하나는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두 개를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포인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places sear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태어난 장소 한번 해볼게요. 태어난 장소를 해서 툴팁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어떤 레이블이 뜰 것이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플레이스와 코디네이트 두 개 선택지밖에 없죠. 그래서 플레이스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걸로 그냥 해보고 사이즈 포인트는 한번 넘버 오브 피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드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뜻이겠죠. 자, 추가하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고 마우스를 이렇게 휠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도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될 텐데 보면 일단 파리가 가장 많고요. 21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도시들 이렇게 있고 런던이 2명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장소를 표시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설정을 좀 바꿔주고 싶으면 이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서 클릭해서 뭐 색깔을 바꿔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사이즈를 표시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뉴 레이어로 해서 이번에는 레이어의 제목을 네트워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투 포인트,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연결망하고 지리정보가 결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소와 장소를 선으로 연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결망하고 똑같이 소스와 타겟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장소여야 되겠죠. 자, 출발점은 어디로 할까요? 출발점은 태어난 곳, 목적지, 타겟은 사망 장소로 해볼까요? place of death 이렇게 하고, 툴팁은 place로 하고, 컬러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링크는 보여줘야 될 것이고, 사이즈도 한번 number of people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면 색깔이 좀 연두색이라서 명확하게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파란색 같은 걸 해볼까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이걸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레이어를 2개 했다고 했는데, 레이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스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플레이스를 위에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까 처음에 시각화했던 그 빨간색 표시의 것들이 더 위에, 상위에 표시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하지만 네트워크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빨간색 점들이 좀 사라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의 지도 위에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것이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네, 아까 플레이스는 태어난 장소였었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태어난 장소에서 사망 장소로 이어지는 것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보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뚜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 파리에서 돌아가신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갈리시아에서 태어나서 여기 모나코에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색깔 구분을 통해서,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2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이 시각화된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휴지통 버튼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여기 테이블과 갤러리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우 디멘션, 그러니까 행에 해당하는 디멘션을 택해서, 일단 이름을 택해서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전체 데이터랑 다르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따로 모아서 이 테이블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디멘션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젠더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추가하고, 픽을 추가하고 해서 클로즈를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름, 성차,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테이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는 테이블하고 약간 다른 방식이죠. 마치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훨씬 보기가 쉽죠. 그래서 타이틀은 일단 네임이고, 서브타이틀은 젠더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직업으로 하고, 링크는 픽으로 하겠죠. 클로즈하고, 링크는 이제 이걸 클릭하면 바로 그 이미지로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지 URL도 있으니까 또 픽이고, 이제 클로즈하면 사진이 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사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나 볼까요? 이동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카드 형식으로 훨씬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테이블,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맵,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이 됐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플레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한글로 된 데이터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